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을 했을 때 보장을 받는 보험이죠. 이 사망보장금, 사망보험금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가입을 망설이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비싼 보험료 때문일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착한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나 보장 측면에서나 착한 이 종신보험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강의 시간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S사의 탑클래스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에 대한 증권 분석까지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종신보험 가성비 좋게 준비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증권 분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고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종신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비싼 보험료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 강의 시간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정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김성군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라이프플랜을 강의를 맡은 김성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그 시청자 여러분들은 가정에 계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가정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 구성원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사망을 하셨다고 하면 그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더불어서 가장이 만약에 사망을 하시면 그런 슬픔과 더불어 그 뒤에 오는 경제적인 고통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신보험을 좀 준비하고 이러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그런 어떠한 그런 그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길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뜬금없이 54,900원 월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들 한 달에 54,900원으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고 커피 한 잔을 먹어도 스타벅스에 가면 커피 한 잔에 아메리카노가 한 5,000원 하고요. 좀 싼 데 가더라도 2,000-3,000원을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한 10만 원 커피값만 해도 그렇게 되고요. 또 이걸 이제 한 3,000원 정도로 일을 평균하면 한 3,000원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3,000원 가지고 주부 여러분들 저녁을 준비하시느라고 밖에 나가도 3,000원 가지고 과연 얼마를 살 수가 있을까요? 또 구체적으로 이게 오늘은 보험 방송이니까 보험으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40세 남성 기준으로 54,900원의 월 보험료로 보험을 어떤 것을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운전자 보험 또는 암담보 한 3-4천만 원 이거라면 아마 더 이상은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월 54,900원을 내신다라고 하면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1억 원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한번 태어나면 죽게 마련입니다. 일단 태어나서 학교를 다니다가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을 어떤 좋은 반려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겠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주택도 구입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자식이 생기겠죠. 그럼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또 부양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자식이 또 성장하고 또 나이가 먹어가면 결국은 사람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인생 주기로 볼 때 일단은 취업을 할 때까지의 거를 저축 가능 기간으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한 이후
자녀 교육, 자녀가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독립을 하기 전까지를 일단 가장의 책임 기간으로 보겠습니다. 문제는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기 마련이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때도 다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 가장의 책임 기간에 만약에 가장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가 별로가 없어요. 그럼 한번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연령별 사망자 분포를 보면 일단은 여기 보면 70세 이상이 57.4%가 되고요. 일단은 70세 이상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겠죠. 그 다음에 60대도 17.6%가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을 30대에서 한 60대까지 보는데요. 보시면 23.3%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0명 중에 한 2.5명에서 많으면 3명까지는 이 경제 활동기에 사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경제 활동에 사망을 하게 되면은 슬픔도 슬픔이지만 문제는 그런 따라오는 경제적인 고통이 너무 심할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그 경제적인 고통이 심할까?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구당 3년 정도의 어떠한 그 생활비를 통계를 내보니까 한 8,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이렇게 되고요. 또 자식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독립할 때까지의 어떤 양육비를 계산해 봤더니 2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또 내 집에 지금 사시는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지금 내 집에 빚이 없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다 은행에다가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장만을 하겠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평균적으로 한 8,600만 원의 그런 그 빚을 남게가 되겠는데 이런 상황에 볼 때 만약에 가장이 경제활동기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가족한테 떠넘기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는다라고 하면 가족에게는 든든한 기둥이 되고요. 또 자녀에게는 꿈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녀에게 빚을 하나도 남기지가 않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다 아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신보험은 많이 가입이 돼 있겠죠?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우리나라의 그 10명 중에 종신보험에 가입되는 사람들은 불과 3명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도 더 중요한 거는 3명 중에서도 3명이 1인당 사망보험금이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의 책임 기간에 대한 어떠한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망보험에 가입되는 사람도 적지만 가입된 사람도 기본적으로 금액이 굉장히 적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 종신보험 같은 경우를 가입을 했을 때 그러면 이 3명도 그러면 이나마도 유지를 잘 할까요? 한번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지금 처음에 이게 이제 67만 건에서 2013년도에 이 두 번째 게 종신보험인데요. 2014년에 67만 건이었던 것들이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그 해약이 늘고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보험금에 대한 그 인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해지를 해요. 그러면 해지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요. 자금이 필요해서 또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이런 이유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지하는 거는 일단 종신보험을 가입을 좀 꺼리는 이유도 같은 일목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그 종신보험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좀 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 보시면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오늘 그 착한 종신보험은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종신보험의 계약 금액을 3억을 책정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요. 처음에 3억을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활동기에는 3억을 보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60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60세가 지나면 일단은 50%가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고 그러면 1억 5천이 되겠죠. 그다음에 70세에서부터 80세에서는 다시 50%가 삭감이 돼요.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1,000만 원은 평생도로 보장을 해서 이거는 장례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나오는 종신보험의 모든 종류는요, 저축성 기능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을 차곡차곡 그 나이에 맞게끔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만약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54,900원의 위력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만약에 40세 남자 20년 납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만약에 1억을 보장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일반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25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새는 그 무해지 종신이 많이 나와 있죠. 무해지 상품이. 그 무해지라고 하는 거는 납입 기간에 해지를 하면은 해지한 값이 하나도 없는, 그 대신 보험료를 좀 싸게 만드는 상품인데요. 그 25만 6천 원인데 똑같이 이러면 무해지 종신할 때는 17만 2천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갖고 나왔던 이 상품을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보험은 7만 1,500원입니다. 무려 한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이 체감형도 무해지가 있어요. 그래서 무해지로 만약에 가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무려 54,900원, 25만 6천 원짜리가 54,900원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려 5분의 1 가격이면 충분히 가격이 보험을 준비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54,900원이 1억? 그러면 내가 만약 한 10만 원 정도면 2억이 되는 거예요. 보시면 2억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보험료가 99,9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는 40세 남자, 20년 남자 기준이고요. 만약에 여성분이라고 하면 훨씬 더 보험료는 더 싸지겠죠. 자,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종신보험 필요할 수 있는데 종신보험이 아무리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지 하시다가 막상 가입을 하시려면 보험료에 부담이 돼서 절대로 가입을 못 하셨던 분들, 지금 이런 그 보험을 지금 준비하신다라면 차후에 여러분들한테는 그 경제적인 부담감, 아주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김성문 전문가와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착한 종신보험을 소개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이 기본적인 종신보험은 그 안에 저축성 기능이 들어있어서 기본 보험료가 비쌌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종신보험 안에는 이 저축성 기능이 거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반 종신보험보다 무려 4분의 1에서 5분의 1가량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40대 성인 남성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했던 그런 종신보험이 5만 원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보험료가 비싸서 종신보험 좀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바로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 이어갈게요.
여러분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이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혜택들에 대해서 좀 전문가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근석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시청자분이 보내주신 증권을 좀 살펴보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살짝 봤는데 네. 보험 이름이 너무 길어요.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S사의 그 변행 유니버셜, 탑 클래스 변행 유니버셜 CI 종신인데 그 용어 안에도 사실은 되게 읽기도 좀 어렵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이 보험에 있는 그 각각 용어들 있죠. 키워드 되는 거, 변행 이런 것 좀 살펴보고요. 안에 이제 주보험하고 특약 중에 좀 유의해서 볼 만한 것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건지 네. 하나씩 한번 풀어볼게요. 네, 뭐 이유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거 한번 보면 2012년 3월 10일 날 가입한 S사의 탑 클래스 변행 유니버셜 CI 종신 보험입니다. 좀 어려워요. 납입 기간은 20년이고 그 보험 기간은 당연히 이제 주된 보장을 해주는 사망은 종신이겠죠. 그리고 네. 나머지 특약들은 뭐 실비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고 그리고 나머지 선택 특약들은 80세까지 보장되는 겁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그 다음에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망했을 경우에는 상속인으로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요거를 좀 들어가기 전에 이 정권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게 한 7년 전에 가입한 거잖아요. 예. 이 정권을 지금 가지고 가신 분들 또 본인이 가입된 분 아니면 뭐 부모님이 가입해 주실 때 요렇게 가입해 주신 분들은 오늘 제하고 요 내용을 좀 공부해 나가면 좀 큰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같은 예. 증권이라면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좀 키워드 위주로 한 핵심 사항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보장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 사실은 그 경제적인 비용인 보험료를 내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 변행 유니버스 CI 중심에서 좀 색깔별로 제가 좀 칠해왔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하나씩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변액은 보험금의 크기, 액수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게 이제 투자된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펀드든 이렇게 해서 운용 실적에 따라 가지고 보장이 되고 다만 해지한 것금은 최저 보정은 안 되고 다만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상식선에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유니버셜이라고 있습니다. 유니버셜의 어떤 사전적인 의미는 뭐 우주라든지 이런 거 뭐 종합적인 이런 건데 예. 여기 보험에서 쓰는 이 유니버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출금이 좀 자유로운 거. 은행에처럼. 예. 사실 기존 옛날 보험들은 내가 보험료 내면 해지하든지 아니면 뭐 그 보험사고가 나 타는 거밖에 없잖아요. 예. 얘는 내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탈 수 있다. 그런 그러니까 게 하고 이제 내가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내지 않아도 가져갈 수 있다. 예, 이런 그런 뜻인 거죠. 기능들이 이 유니버셜 안에 이 보험에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비자나 이래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경제적인 사정 변경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죠. 일반 예전 보험 같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니버셜이 있고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을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낼 수 있죠. 예. 그 예를 들면 의무 납입 기간이 지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자주 납입 제도라든지 또 중간에 내가 돈을 인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월보험료 부분을 해지한급 부분 내에서 이제 대체하는 이런 제도들이 유니버셜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보장이 중요하지만 사고라는 언제 날지 모르지만 예. 그 해지라는 이런 거 선택하는 것보다 이거를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증권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증권 안에 유니버셜 이렇게 그렇죠. 적혀 있다. 그럼 예. 그 기능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해지나 해약할 때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예. 게 노력하는가. 내가 가입해준 그 보험 설계사나 그분하고 좀 상담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게 하나 방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신보험은 아시겠다시피 이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을 주는 거고 이 보험에는 이 종신보험 외에 특약도 붙여서 가입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종신보험은 항상 이게 이제 컴플레인이 발생하는 게 쟁점이 연금이나 저축성장보험은 아니라는 거 이걸 알고 상식에서 알고 계시면 됐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권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보험은 이제 주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주보험은 이제 사망하면 7천만 원을 받는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72,800원을 내면 한 1,70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리고 7천만 원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선택 특약들은 좀 보면 고도장애 특약이 있고 실손의료비, CI 2번 보장, 리빙케어 보장인데 이 부분은 제가 후자에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망보험금인데
사망하면 보험 기간 중에 사망하면 물론 여기서 이제 고의 사고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배제되는 거고요. 사망하면 우측에 있는 다음 중 세 가지 중에 큰 금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약관에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보험금 7천만 원을 언제 사망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바로 돌고 사망하면 7천만 원 내죠. 예를 들면 다음 달에 사망하면 72,800원 내고 7천만 원 타는 거죠. 그거는 근데 좋기는 한데.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사망하냐는 정해진 예. 모르잖아요. 그거는 시기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반에 사망하면 많이 타는데 큰 거 준다 그러니까 사망 시점에 따라서 기본보험금 7천만 원이 나가고 또는 내가 낸 돈의 적립금 곱하기 105%. 그 다음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사망보험금은 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계약자 적립금 곱하기 105%를 탈 때는 내가 만약에 중간에 아까 유니버셜 기능을 써버리면 예. 인출해버린 그 금액만큼은 차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예, 그렇게 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납입 면제가 있어요. 납입 면제 요건은 뭐냐면 여러 신체 장애 부위의 지급률이 50% 이상 장애가 되면 여기 전체 보험료 한 9만 5천 원 정도는 이제 보험회사가 대신 내주는 그렇게 약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도장애 보장 특약인데 이 고도장애 부분은 많은 전문가들이 좀 터치한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좀 한 두 가지 정도 핵심인데 이거는 네. 이제 고도장애 요건이 되면 8천만 원을 한 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5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동일 장애 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2의 동일한 원인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동일한 재해라는 거는 하나의 사고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추락사 하나의 사고 나가지고 80% 인터 장애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차 어떤 예. 사고가 나가 30% 받고 또 다른 사고가 그렇게는 합산 안 한다. 얹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한 번에 그만큼이 돼야 된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약관 해석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동일한 재해는 하나의 사고로 한다는 거고 명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라는 게 영구 장애가 아니고 또 한시 장애가 있는 부위가 있으면 그거는 또 5년 이상 한시 장애가 나오면 예를 들면 지급률이 10%라 그러면 10%를 다 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20%니까 2%만 산정해가지고 80% 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고도장애라는 거는 약관에는 우리 장애 등급 분류표에 보면 13개 부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예. 이 80%가 올라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 있잖아요. 내가 침상을 못 벗어나는 거. 예. 내가 밥을 대소변을 못 보고 정말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장애가 복합 장애가 내 몸뚱아리에 많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이건 타기는 좀 어렵고 보험료도 사실 5,4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받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해봤을 때에는 그 맞죠.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라는 생각도 예. 드네요. 예. 이 고도장애라는 게 결국은 이제 손해보험사의 80% 이상 후유장애 있잖아요. 질병이든 예. 그거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손의료비 특약을 이 정권에서는 종합 입원, 종합통원, 그 다음에 상해 입원, 뭐 상해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이제 이 정권에서는 6가지 이 담보를 구분해 놨어요. 제가 다음 장에서 좀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네. 실손의료비의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 입원, 종합통원. 그 다음에 질병 입원, 질병통원, 상해 입원, 상해통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각각 나뉘어져 있네요. 팔고 있는 예.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질병 입원, 상해 입원. 그다음에 질병통원, 상해통원에서 5천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구성돼 있는데 얘는 6가지로 돼 있으니까 이 종합입원, 종합통원은 뭐냐면 예. 종합이라는 거니까 질병만 해주는 게 아니고 질병 상해 각각 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중복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보험료를 한번 판단해가지고 이 중에서 종합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질병 상해 이 4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험료 절감 지금의 차원에서. 실비랑 기준이 그러니까 다른 거네요. 조금 다르죠. 예. 예. 그리고 3년 동안 보험료 내고 3년 있다가 갱신되고 그런 주기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특약에서 제가 좀 요즘 이제 실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리고 모든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게 뭐냐면 모든 보험을 들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실비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맞아요. 예. 실비를 가입할 때 좀 유의할 사항, 뭐 전문가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걸 제가 하나 4가지 정도 짚었는데 네. 처음에 내가 만약에 기존 실비가 있다 그러면 예.
그 어떤 보험회사에 전환하라 그러든지 아니면 주위에 뭐 설계사가 또 뭐 갈아타라든지 더 아니면 저렴하니까 좀 바꿔라 이러더라고요. 본인이 단독 실비니까 보험료가 저렴하게 갈아타는 거는 기존 내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어떻게 보장 구성이 돼 있는지 그걸 한번 비교해보고 새로운 거하고 비교해봐야 된다. 그건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비가 갱신 주기가 1년 단위인지 뭐 3년 단위인지 5년 단위인지 그런 걸 좀 보고 지금 새로 단독 실비 2018년도 4월 1일 이후로 가입한 모든 보험들의 그는 다 단독 실비거든요. 1년 단위 갱신이에요. 전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가입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게 이제 보험료가 사실은 가게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갱신 시점에 보험료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예전에 3년 다니면 3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 안에는 안 오르는 거죠. 근데 새로 들어온 건 1년마다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1년 단위 때 보험 인상률하고 3년 단위 때 보험료 인상률을 좀 비교해봐라. 근데 이거는 어떻게 예상이 안 돼요. 갱신보험료 인상률 확인 점검은 안 되나. 다만 보험 상품 설명서의 좀 후반에 가면 예상으로 보험회사가 어느 정도 올리는 그런 걸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갱신 주기가 길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건 좀 아니죠. 비교를 좀 해봐야겠네요. 1년 단위 갱신 보험료가 만약에 2,000원씩 올라가는데 3년 단위 갱신 보험료가 뭐 10,000원이다 그러면 그게 많잖아요. 1년 단위로 하면 3,300원씩. 그러니까 그런 걸 소비자 입장에서 좀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섣불리 바꾸지 마시고 좀 비교를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사실은 실비를 가입하시는 분들은 핵심이 뭐냐면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의료보험 내잖아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대부분 커버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실비를 드는 거는 내가 중증이나 이렇게 왔을 때 많은 의료비가 발생하니까 커버 때문에 드는 건데 국민건강보험에서 대부분 다 본인 그 공단 부담금 이런 걸로 다 커버가 됩니다. 대부분들은. 근데 여기서 이제 민영보험사에서 보장해주는 실비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낸 돈, 내가 낸 본인 부담금하고 비급여의 일부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걸 이해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받는 거니까 내 본인 부담금이 0원이면 제일 좋겠죠. 그럼 그렇죠. 나는 의료비 100원 내고 100원을 국가에서 보조받고 내가 보험으로 커버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내가 90% 받는지 80% 받는지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좀 지금부터는 좀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CI 두 번 보장 특약을 만든 이유가 그전에 생명보험사에서 만드는 그 CI 보험 아시죠? 중대한 질병 수술. 그거는 중대한 암, 뭐 뇌졸중 이런 거 한 번 하면 한 번 주고 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이 CI 두 번 보장 특약을 들은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한 번만 그 당시 옛날엔 줬는데 얘는 한 번 주고 처음에 걸린 CI 외에 다른 게 걸려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위만 아니면 또 한 번 보장해주겠다. 두 번 보장받는다는 거니까 좀 장점이 있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 특약을 만들면서 기존의 어떤 소비자 이탈이라든지 이런 어떤 단점이나 이런 걸 보완한 거라고 보면 되고 가입 금액은 2,600 이거 이제 2,600만 원인데 이것도 3년 갱신으로 최대 80세까지 이것도 갱신되는 담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핵심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첫 번째 CI로 진단되면 2,600만 원 받는 거예요. 첫 번째 리빙케어 보험금은 그렇게 약관이 돼 있고 다만 내가 들었는데 1년 안에 유방암 진단 받으면 50%밖에 안 준다는 거. 왜 50%밖에 안 줘요? 그게 약관에 있어요. 우측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됐던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되니까 1,300만 원 받겠죠. 이거는 약정이에요. 보험회사하고 내가 약정을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두 번째 내가 CI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그 CI가 중대한 암이냐 아니면 중대한 수술이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좀 다르게 하는데 첫 번째 CI가 중대한 암이 아닌 경우에는 또 여기서 2,6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가 중대한 암이 아니고 뭐 중대한 뇌졸중 이런 거 걸리면 그게 아니면 100% 받는 거고요. 만약에 첫 번째 CI가 중대한 암이 걸려버리면 뒤에 나오는 암생존보험금이라고 있어요. 그건 2,600만 원에 30%를 주는데 그거가 발생하지 않으면 2,600만 원 한 번 더 받는 거고 근데 그게 발생하면 70%를 준다는 거니까 이거는 70%를 계산하니까 이게 1,82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리빙케어 두 번 보장 한 번 더 두 개 담보가 더 있는데 하나는 CI 발생 후에 내가 사망하면 어떻게 되느냐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그 첫 번째 CI가 중대한 암이냐
예. 중대한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아까 지급하는 거하고 똑같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CI 2번 보장인데 2번 보장 받는 거는 맞는데 예. 어느 게 먼저 발생하냐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 크기는 달라진다. 그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CI 보험보다는 2번 특약이 더 좋겠네요. 당연하죠. 네. 이 알겠습니다. 특약을 만약에 이 보험을 가지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 있으면 예. 이 특약은 좀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 다만 이제 보험료는 이제 갱신형이니까 3년 갱신이라는 그걸 거. 한번 예.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암생정 보험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제 첫 번째 CI 중에서 만약에 중대암으로 진단되고 나서 그분이 이제 1년이 지난 날부터 생존에 있으면 암 걸리고 나서 1년 지나서 계속 살아 계시면 30%이니까 2,600만 원에 30%니까 얼마입니까? 720만 원인가요? 그거를 네.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앵커님도 아시다시피 예. 우리가 암보장 책임 개시비는 90일이잖아요. 예. 가입한 날부터 90일이 지난 날부터 보장은 되잖아요. 네. 근데 요 특약에서는 두 번째 암보장 개시일은 그 첫 번째 CI가 진단 확정된 놈부터 그날을 포함한 5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5년이요? 5년이 되게 길죠. 그래서 요거는 약관 속에 있는 내용이니까 예. 5년이다. 이렇게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0일도 길게 느껴졌는데 5년은 너무 네. 아득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CI 종신보험이니까 아까 예. 사망하면 그 7천만 원하고 세 개 비교해가 예.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리빙케어 보장 특약을 또 따로 빼놨어요. 그러니까 CI가 아닌 담보들, CI보다 좀 낮은 어떤 질병에 대해서도 이 특약으로 보장해주겠다 이런 건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양성뇌종양, 그 다음에 갑상선암, 그 다음에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손해보험사에서 그 유사암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로 이제 진단되면 이거는 각각 주는 겁니다. 각각 주는 거로 해서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고, 다만 양성뇌종양,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중증도 화상으로 진단받으면 30%인 600만 원을 지급하고 제자리암이라든지 소외감으로 받으면 10%니까 200만 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좀 구분을 하는데요. 조혈모세포하고 관상동맥수하면 2천만 원이 다 지급되고, 대신 관상동맥 성형술은 10%인 200만 원만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수술이 있죠. 뇌졸중이나 이런 걸로 만약에 수술하는데 이제 간헐 수술을 하면 15%인 300만 원이 지급되고, 기타 내시경이나 이런 걸로 하면 5% 지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이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은 그 보험 용어 안에, 상품 용어 안에도 다양한 특징들이 있는데, 기존의 그 CI 보험의 단점을 특약으로 빼서 보장해주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권이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공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이근석 전문가와 함께 S사의 탑클래스 변액 유니버셜 CI 종신보험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 이름이 참 길었습니다. 이렇게 보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 변액 기능의 유니버셜 기능, CI 기능까지 각각의 기능들을 저희가 좀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면서 내 증권 안에 이 단어가 좀 있다면 이해를 좀 하시는 시간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험 안에 실비가 들어있었는데 예전 실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실비와 지금 실비의 장단점까지 좀 비교를 해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내가 가진 보험 안에 실비가 들어있다면 함부로 좀 바꾸지 마시고 전문가와 좀 비교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함께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에 대한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도 간단하게 보내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많은 참여해보시기 바랄게요. 지금 여기저기서 전화 걸려오고 있는데 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나요? 네, 저희 지금 전화 연결해보고 있는데요. 연결되셨나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않은 것 같아서 문자 하나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살펴보죠. 자, 문자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65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 상해보험에서 직업 직무 관련해서 상법상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가 왜 중요한가요? 이렇게 좀 어려운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이근석 전문가님, 이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 문자는 되게 좀
어려운 분야고 또 그 법률적인 용어들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좀 어려운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상해보험이잖아요. 예. 상해보험이라는 건 이제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장애가 오고 사망했을 때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이 상해보험인데 이 상해보험 들 때는 일반 우리가 질병으로 관련된 암이나 이런 거보다 차이가 뭐냐면 고지의 의무도 있지만 이 통지의 의무도 있어요. 통지의 의무라는 거는 먼저 고지의 의무는 보험 가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도 있지만 뭐 직업이라든지 운전하는 여부 이런 것들을 네.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보험금을 삭감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의 그 고지의 의무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될 의무고요. 통지의 의무는 이제 상해보험만 있는 독특한 의무인데 계약 후 알릴 의무라 그럽니다. 이건 보험 들고 나서 내가 보험 기간 중에 내 직업이 바뀔 수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위험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높아지면 보험료를 좀 내야 되는 거고 낮아지면 예. 또 환급받고 이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보험금을 받을 때는 또 비례보상, 다시 말해서 보험 가입했을 때 직업에 요율하고 보험 가입 후에 변경했을 때 요율하고 비례해서 받으니까 보험금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무는 보험 들 때는 진짜 중요한 의무고요. 반드시 서면으로 알리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상해보험 안에만 있는 특별한 의무가 바로 통지 의무라고 합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 꼭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좀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이 종신보험 2개랑 예. 실손보험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받는 보장이 별로 없는 것 같고 40세 되면 보장이 끝나는데 정리할 거는 좀 정리하고 예. 부족한 거 있으면 좀 채웠으면 좋겠어서요. 알겠습니다. 연락 너무 잘 주셨고요. 자, 남편분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 남편은 50세예요. 50세 되셨고요. 네네. 자, 지금 보니까 만기가 좀 짧기는 하네요. 그런데 보험료도 지금 40만 원이 넘으시는데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좀 어떠실까요? 보험료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보장도 좀 못 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지금 아프시거나 혹시 가족력 같은 거 있으실까요? 7, 8년 전에 뭐 사고로 다리 골절돼서 예. 핀 삽입했고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른 질병은 없고요. 이때는 보장을 좀 받으셨나요? 그때 조금 받았던 것 같아요. 살짝은 받으셨고요. 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홍지연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50세이신 남편분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신한생명에서 3건 가지고 계시네요. 2006년도에 유니버셜 종신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하나로 설계 통합보험 그리고 빅라이프 종합보험까지 준비해 주셨고요. 모두 80세 만기로 보입니다.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40만 원 정도인데요. 자, 문의사항 함께 살펴볼게요. 자, 남편 보험 좀 점검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대부분 종신보험이고 또 보장이 생각보다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보험료 대비 적절한지 홍지연 전문가님께서 살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내주신 증권 제가 미리 좀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네. 3개의 증권을 갖고 계시는데 보험료가 좀 종신보험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신한 유니버설 종신보험 갖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2006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보시니까 14만 1,883원 이렇게 납입 중이신 보험이에요. 예. 네. 네, 근데 여기에 보면 상품명에 유니버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 네, 조금 전에 이근석 전문가님이 살짝 유니버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들으셨어요? 네. 혹시- 제가 뭐 잠깐 다른 거 하느라고 들었네요. 혹시 유니버셜 기능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자유로운 거 아닐까요? 이거는요, 유니버셜 기능은요, 납입에 대한 자유로운 기능을 말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납입을 하시다가 잠깐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쌓아놓은 적립금에서 내 보험료를 대신 납입해주는 납입 유예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급하게 뭐 생활하시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자유롭게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중도 인출 기능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더불어
또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나 이거 어느 정도 좀 중지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드시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할 수 있는 납입 중지 기능이 있어요. 이처럼 어느 정도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요. 내 상황에 맞춰서 잘 활용하신다 그러면 장기간 납입해야 되는 그 어떤 보험보다도 실효나 해지 없이 그러니까 기능이 좋은 그런 장점을 가지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시청자님의 증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네네. 시청하시는 다른 분들의 증권에도 만약에 유니버셜이라는 이런 상품명이 있다 그러면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활용하시면 너무도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그 보장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청자님 그 남편분의 증권에 보니까요. 주계약이라고 해서 사망보장이 3천만 원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암진단금이 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일찍 준비를 하신 거잖아요. 2006년도에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예. 요즘에 그 갑상선암이라든지 대장전막내암 그리고 전립선암에 대해서 여기서 일반암으로 크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요즘에 만약에 이제 진단 자금을 준비를 하시게 되면 암 진단 자금 준비하시게 되면 유사암도 이런 대장전막내암이나 갑상선암도 최대로 한 2천만 원 같이 똑같이 준비는 가능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유사암으로 빠져있는 이 암에 대해서는 납입 면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지금 시청된 남편분의 증권에서는 이런 갑상선암이나 대장전막내암, 전립선암에 만약 진단받게 되시면 일반암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납입 면제가 된다라는 그런 좋은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보장들을 보면요. 암으로 수술했을 때 600만 원, 그리고 뭐 암 입원했을 때 입원 일당, 골절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요. 또 재해로 만약에 장애를 입으셨다라고 하시면 2천만 원에 대해서 지급률대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해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한쪽 눈을 실명당하신다라고 하시면 50% 장애 지급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50%니까 1,00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수술비가 있는데 지금 수술비가 1종에서 3종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 치아보험에 보면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 수술비에서도 만약에 임플란트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단 조건이 뭐냐면 치조골 이식으로 인한 임플란트를 했을 때 2종에 해당되는 보장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이런 부분들은 보장 범위도 넓고 좀 좋으니까 좀 잘 체크해 두셨다가 예. 나중에 보장을 잘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증권 같은 경우에는 뭐 보장 범위라던가 아니면 또 이런 유용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으시니까 잘 유지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지고 계신 신한 하나로 설계 통합보험은요. 이거는 2009년도에 가입을 하시고요. 또 보험료는 53,960원 납입 중이신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실손 의료비가 아니고요. 여기에 주계약으로 500만 원, 그리고 정기 특약이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망을 하시게 되면 총 1,500만 원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남편분의 실손 의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우리 또 자녀분의 실손 의료비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자녀분의 실손 의료비가 언제까지 보장을 받는지 알고 계실까요? 이거 뭐 남편 보장될 때까지 계속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예. 거고요. 우리 남편분은 80세까지 보장이시니까 8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 자녀분은요, 30세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의 실손 의료비는 좀 삭제를 하신 다음에 지금 단독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단독 실손 의료비로 좀 준비를 따로 해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예. 또 비싸지는 거 아닌가요? 또 따로 하면? 아니요, 오히려 따로 하면 지금 나이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죠? 자녀분. 나이가 지금 나이는 어려요. 지금 뭐 한 10대. 그러시면 정도 되거든요.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보험료는 아마 한 5,000원에서 뭐 7,000원 그 정도 사이면
단독 실손 의료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따로 그래요? 빼셔서 준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시고요. 또 이증권 같은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만 빼고서 만기 시에 80세 때 네.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100% 다 돌려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보험도 어쨌든 실손 의료비도 같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유지를 잘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갖고 계신 게 신한 빅라이프 종신보험 갖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2012년도에 가입을 하시고 보험료는 20만 7,150원 이렇게 납입하고 계시는데 보니까는 주계약이 5천만 원, 사망보장이 5천만 원 되어 있는 종신보험이고요. 여기에 약간의 특약이 들어가 있는데 암 진단으로 1,000만 원 그리고 또 5대 질환이라 그래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 신부전증,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씩 보장받는 걸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에 보시면요. 이 5대 질환 중에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뇌나 심장에 있어서 뭐 100가지 질병이 있다라고 하시면 한 10% 정도, 10가지 정도밖에 보장을 받지 못하세요. 그래서 요즘에 뭐 발병률이 높은 협심증이라던가 뇌경색 만약에 진단받게 되시면 보장 받으실 게 전혀 없으세요, 지금. 예,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을 했는데 우리 남편분이 딱 뇌경색이나 협심증 걸리셨다, 진단 네. 받으셨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많이 속상하시겠죠. 그렇죠. 예, 열심히 납입을 했는데 보장을 못 받는다 그러면 상당히 억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장을 추가로 좀 보완을 하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보시면요. 지금 네. 80세면 보장이 거의 대부분 끝나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20만 7,150원 여기에 있는 종신보험을 사망보장 크게 가져가신 거 좋으세요. 하지만 지금 앞에 두 개의 증권에 지금 있기 때문에 좀 줄이시고 또 줄어든 보험료로 추가로 보완하실 걸 살아가시면서 좀 보장 받으실 걸로 보완을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네네. 아니, 가져가면 좋기는 한데 네. 너무 또 부담스럽고 좀 전문가님께서 또 부족한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 또 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 세 번째 있는 종신보험의 사망보장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약 부분은 또 삭제를 하셔서 줄어든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든 보험료로 보완을 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 그런 저희가 방법도 있어요. 네, 네네. 시청자님. 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상담 여기까지 하는데요. 남편분 네네. 사망보장 조금 줄여가시면서 보장 100세 만기로 좀 든든하게 늘려도 지금 보험료보다 저렴하다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네. 방송 끝나고 또 연락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전화 연결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도움드리겠습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6번 전화 주시고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편안하게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